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지금 프랑스가 내부적으로 난리가 난 상태인데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말해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규모 시위나 사회 분열, 심한 경우에 혁명 같은 일들은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그때 더 쉽게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칠레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의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자산 버블 이후에 금리 인상기가 지속되면서 전 세계적 차원에서 국민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다 보니까 대규모 반정부 시위들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건 그 시위의 발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씩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게 된 최초 원인에만 집중해서 시위의 의미를 단정 짓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이게 항상 틀리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대규모 시위의 경우에는 처음 시작이 무엇이 되었든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터질 만큼 누적이 되어 있을 때 그 사건이 부싯돌 역할을 해서 대규모 시위로 터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경제가 어려울 때 국민들의 불만도가 굉장히 높고 어떤 사건을 계기로 시위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대규모 반정부 운동으로 변하죠. 현재는 빈부격차가 극도로 심한 남미 지역이나 경제력이 약한 남아시아 지역 혹은 전체주의 성향이 강한 나라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 빈도가 높은데요. 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에 해당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지금 대규모 시위 때문에 난리라는 건데요. 흔히 웃자고 하는 소리로 프랑스를 혁명의 나라라서 맨날 시위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다르게 말하면 국민들이 사회 불만에 대해 표출하는데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는 좀 살만한 나라들이 국민들이 사회 불만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반응하는지 참고해야 할 국가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역시도 지금 국민들의 원초적인 불만은 경제, 빈부격차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대규모 시위의 빈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2018년에도 이미 서민들의 경제 사정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 프랑스 정부의 유류세 인상 불만에서 시작된 노란조끼 운동이 반정부 시위의 형태로 커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연금 개혁 문제 때문에 시위가 발생했는데 이게 이전 수준과는 클래스가 다른데요. 100만 명이 넘게 시위에 참여하고 반정부 시위의 모습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어쨌든 국민들의 경제 사정이 어려우면 발단이 뭐가 됐든 대규모 시위나 사회 분열, 갈등 같은 내부 혼란 상황이 잘 벌어지는데 선진국 프랑스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 말은 신흥국, 선진국 할 것 없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한 국민들의 불만이 무엇을 계기로 크게 확산될지는 모르지만 세계 각지에서 내부 혼란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랑 반드시 같이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있는데요. 경제가 어려우면 대규모 시위 등 사회 내부에 혼란이 일어나기 쉽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쉽게 동의를 하실 텐데 국민이 항상 옳다는 전제를 깔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사회 내부 혼란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회가 균형을 상실하고 극우, 극좌, 독재, 포퓰리즘 이런 것들이 등장해서 사회가 극단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번 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면 나중에 정상의 상태로 되돌리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문제라는 건데요. 경제가 괜찮을 때 일어나는 시위는 균형이 있고 이성적이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불만의 표출입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어나는 혼란은 이야기가 좀 다른데요. 경제 위기 속에서 대규모 시위 등 사회 혼란이 오면 이런 답없는 상황을 한 번에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지도자를 원하는 움직임이 생기기도 해서 전체주의 독재 정권이 탄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불만에 찬 국민들의 비위를 철저히 맞춰주는 인기에만 호응하는 포퓰리즘 정권이 들어서서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오면 안 되는 거고 국민들 불만은 쌓이지 않게 미리미리 조금씩 여유 있을 때 처리해야 할 일들은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는 않죠. 사회 문제든 경제 문제든 학교의 숙제든 인간이라면 하기 싫은 일은 꼭 제때 안 하고 끝까지 미루는 습성이 있죠. 그리고 더 처리하기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미루는 거고요. 아무튼 다시 프랑스의 연금 개혁 내용에 돌아가서 연금 개혁의 이유는 연금 고갈 문제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올해부터 연금 재정이 적자로 돌아섰고 이걸 미룰 상황도 안 되다 보니까 연금 개혁을 강행 처리하면서 이게 시위로 번진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연금 고갈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프랑스가 지금 우리와 조금 다른 점은 출산율 저하에서 시작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프랑스는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합계 출산율 1.86명으로 높은 편인데요. 물론 충분한 출산율은 아니지만요. 연금이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대표적인 복지국가 독일도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53%라고 하는데 프랑스는 연금이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이 74%나 되고 거기다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나이도 유럽 주요국들 중에서 가장 낮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40% 정도라고 하네요. 프랑스 연금 개혁의 핵심은 정년을 연장해서 연금을 좀 더 늦게 받고 연금 납부 기간을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시위대 측에서 말하기를 프랑스의 연금은 작년까지 흑자였고 연금 재정이 심각한 위기가 아닌데 정부는 위기를 일부러 부풀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연금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올해 적자가 났는데 이번을 기회 삼아 짐을 들고 가려는 건지 시위대 측이 현실을 외면한 그런 이기적인 대중이 되어 있는 건지 딱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대규모 시위가 일어날 정도로 민감한 제도 개혁에 대해서 보통은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안아가면서 굳이 강행하는 경우는 잘 없죠. 현재 마크롱 정부는 필요한 일을 안 좋은 타이밍이긴 하지만 지금 늦게라도 진행하는 것 같고요. 대신 상황이 안 좋을 때 억지로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시위를 하면서 시청에 불 지르고 법원에 시위대가 난입하는 등의 그런 과격한 행동들이 터져 나오는 거죠. 연금 문제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우리나라 적자 예산도 앞으로 큰 문제가 될 텐데요. 지금처럼 빚내가면서 들어오는 세금보다 지출이 많은 것도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은 갈수록 커지는데 반대로 경제 침체 여파로 조세 수익은 급감하고 있는데요. 결국 예산을 줄여야 할 텐데요. 불필요한 예산 줄이면 되겠지 생각하겠지만 이 예산 삭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항상 사회적인 논쟁거리가 되는 몇 개 예산 바로 떠오르는 거 있기는 할 텐데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선 전방위적인 예산 구조조정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데요. 현재 정부가 지출하고 있는 대부분의 예산이 일회성, 이벤트성 지출보다는 지속적인 사업의 형태로 지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불필요한 사업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사업과 관련해서 기업, 고용 등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데 당장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진행 중인 사업 중단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회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생각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다리든 지하철 노선이든 잘 하고 있다가 반 정도 만들었는데 갑자기 연기가 아니고 중단한다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있겠죠. 연금도 연금이지만 계속 늘릴 수만은 없는 적자 재정도 결국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가 될 텐데요. 그대로 놔둘 수도 없고 계속 놔뒀다가는 나중에 태어난 사람들이 감당할 수도 없고 말이 좋아 다음 세대가 현재 세대를 부양한다고 하는 거지 애초에 불가능하고 사회보장 시스템의 유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때 가서 정부가 예산 감축안 들고 나오면 국민들이 잘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던 거 받을 때는 몰라도 받던 거 사라지는 건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예산을 감축해야 할 시기에 사회적인 마찰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받은 세금을 쓰는 데 있어서만이라도 국민의 신뢰를 쌓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스웨덴이 과거에 그랬거든요. 방만한 예산 운영하다가 국가 부채가 너무 늘어나서 예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민간 영역의 지출을 손대기 전부터 정부부터 앞장서서 고강도로 지출 개혁을 했습니다. 관료들, 지자체나 정부 비용을 줄이는 솔선수범을 하면서 국민들의 세금을 헛되이 쓰이지 않게 노력한다는 그런 신뢰를 쌓았고요.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흔하게 알고 있는 거 그거 있잖아요. 스웨덴 국회의원 보좌관도 없고 별도 차량 지원이나 택시비 지원도 없고 원룸 크기보다 조금 더 큰 국영 숙소 지원되기는 하는데 그마저도 국회의원만 해당되고 가족이 같이 거주할 거면 임대료를 내야 되고 커피 한 잔까지 자기 돈을 사 먹어야 되는데 근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오죽하면 국회의원이 재선 생각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솔선수범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은 상태에서도 예산을 줄이는데 큰 진통이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쓰던 돈을 줄이는 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스웨덴 같은 그런 케이스는 기대조차 하는 게 무리지만 어쨌든 연금이든 예산이든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텐데 그때 국민의 불만이 폭발해서 사회가 극단적으로 안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억지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친구든 동료든 부부든 진짜 큰 싸움 나는 경우가 남들이 봤을 때 그거 가지고 싸울 일이냐고 할 만큼 사소한 걸로 터지는 경우가 많은데 싸움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 쌓여있던 불만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칠레가 지하철 요금 50원 그거 인상한 것 때문에 시위가 터졌고 이게 엄청나게 증폭돼서 대규모 정치권 물갈이에 개헌까지 하게 됐습니다. 살기 힘들고 모두가 불만에 차 있을 때는 무엇이 방아쇠가 돼서 터져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은 프랑스 연금개혁 강행 사건을 보면서 경제 상황과 관련된 사회학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쏠쏠하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